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 역사 속 미스터리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이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같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한 왕은 무려 1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왕은 고작 5만 그루에 그쳤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240배 차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같은 시대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한 왕이 나무를 더 사랑해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국가 행정력이라는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그 자체의 힘과 퀄리티, 여기서 모든 게 갈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시스템 뭐가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한쪽은 정말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 다른 한쪽은 완전히 멈춰버린 고물기계나 다름없었죠.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결국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요즘 쓰는 엑셀 파일 같잖아요. 정조 시대에는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종류는 물론이고 어디에 심었는지, 심지어 살아남았는지 죽었는지 그 생존율까지 나라 전체 데이터를 중앙에서 다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종 때가 되면요, 이런 행정망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서 전국적인 현황 파악은커녕 제대로 된 보고서나 올라오기 힘들었던 거죠. 자, 다음은 돈 문제입니다. 결국 어떤 프로젝트든 돈이 없으면 말짱꽝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정조는 이걸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 재산, 그러니까 왕의 비자금까지 풀어서 백성들에게 일한 만큼의 돈을 줬습니다. 반면에 고종시대에는 나라 재정이 바닥나서 오히려 나라의 자산인 나무를 막 베어다 팔아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썼으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현장에서 실행이 안 되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결국 명령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집행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조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암행어사를 보내서 감시하고 실적을 꼼꼼하게 평가했습니다. 만약에 나무가 죽었다? 그럼 그 지역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런데 고종시대쯤 되면 부패가 너무 심해서 위에서 내린 명령이 중간에서 그냥 징발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죠. 마지막으로 미래를 보는 눈, 바로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타임라인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죠. 정조의 나무 심기는 7년 동안 꾸준히 진행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고종 때는 어땠나요? 끊임없이 터지는 사건 사고들, 외세 침략, 내부 반란 같은 위기를 막아내기에 급급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조의 이 잘 기름칠된 기계는 대체 어떤 연료로 그렇게 쌩쌩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정조는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냥 시켜서 하는 일, 강제로 해야 하는 의무를 돈도 벌고 내 것이라는 권리도 생기고 심지어 잘하면 승진까지 하는 진짜 직업으로 탈바꿈시킨 거예요. 이러니 사람들이 신나서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뼈대가 바로 이 식목표라는 18세기판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어디에 무슨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누가 책임자인지를 딱 명시해 놓은 거죠. 심지어 장부를 2개 만들어서 중앙과 지방에서 크로스 체크를 했으니 부정부패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정조의 시스템, 이게 그냥 조선 안에서만 대단했던 게 아닙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청나라랑 비교해보면 그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청나라가 땅도 훨씬 넓고 자원도 많았죠. 규모의 경제에서는 상대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정조의 조선은 행정의 밀도라고 할까요? 훨씬 더 촘촘하고 정밀한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차이는 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청나라는 황제 한 사람만 보는 비밀 보고서가 중심이었어요. 철저히 황제를 위한 정보였죠. 반면에 조선의 의궤 같은 기록물들은 공개적으로 남겨서 시스템 자체를 강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못 하나 돌멩이 하나 값까지 다 기록해서 투명성을 확보했으니까요. 가장 좋은 비유가 바로 이러 같아요.
청나라가 거대한 증기 엔진의 힘으로 움직였다면 조선은 수많은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힘과 규모로 밀어붙였고 다른 한쪽은 정교하고 투명한 설계의 힘을 믿었던 거죠. 자, 이제 결론이 보이죠? 애초에 동기부여 방식,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달랐으니 결과는 사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조의 시스템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고종의 시스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저 1200만 그루라는 엄청난 숫자는요, 어떤 위대한 왕 한 사람의 열정이나 의지로 만들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에 기반하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던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설계된 작동하는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 18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투명하고 또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